자, 일단은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자사, 그 다음에 외고,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에는 제일 먼저 아주 크게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출발을 할게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저 지금 통합사회 한국사 얘기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님이 정말로 전국 규모의 자사, 외고, 요걸 진짜 목표로 하신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겨울방학 때 이거 수강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수강을 끝내셔야 돼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제가 매년 이걸 반복하는데요. 정말로 자사, 특히 외고 이런 데 합격하고 나면 겨울이 되면 얘네들은 3월 2일 날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 아시지만 1월 달 끝나고 합격생들 모아서 벌써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얘네들 기숙사로 미리 불러드려요. 기숙사 미리 들어가면요. 대부분의 전국 규모의 자사나 외고는 어머니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 사용 못하죠. 거기서 인강 듣는 것도 학교가 열어주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뒤로 미뤘던 모든 과목들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결론은 미리 준비한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너무 커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반 수강생들 특징이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머니 생각보다 정답이실 거예요. 지금 이 강의실 제 강의실이잖아요. 그죠? 밖에 붙어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반주원 통합사회 연구소 붙어있죠? 저 연구소 없어요, 어머니 여기. 근데 학원이 애들 많이 모은다고 예쁘다고 여기다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대치동은 강의실 고정이 없는 거 아시죠? 대치동 강의실 고정 없어요. 지금 첫째인 어머님들은 제가 팁을 드릴 텐데요. 그 팁 중에 1번이 뭐냐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 강의실이 우리 아이의 강의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 동네에는 모든 학원들은 학원 하나가 건물을 보통 6개, 7개 갖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여기서 설명회 하셨다고 해서 여기 강의실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는 개강하기 전날 강의실이 발표되죠. 그럼 어떤 일 벌어지죠? 난리 나죠. 1교시는 어머 저 학원 등록했는데 저기 음마아파트 앞에 있어요. 근데 2교시 이거 애가 밥 먹고 땡볕 아래 걸어가야 되는데 어머 거긴 어디니? 롯데백화점 앞에 있어요 어머니. 이러면 애는 500m가 넘는 길을 가면서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학원이 아니라 PC방에 있는 거죠 어머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강의실이 고정돼 있는 건 사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 귀한 일이 지금 저한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머 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어머니 학원은 명수가 깡패니까요. 그죠? 진짜로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강의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겨울방학 때 저희 반 예비 고1만 데리고요. 1000명 넘어갔어요. 저 수업 많이 안 해요. 하루에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저 일주일에 따지면 4일 수업하거든요. 제일 많을 때. 근데 그 4일 수업하고 평일날은 한 반씩밖에 못 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합해서 10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제가 국영수보다 명수 많죠, 어머니? 일단 어머님은 그 부분에서 저한테 분명하게 정말 효율적인 통계 자료를 얻어가셔야 돼요. 우리 반 아이들 겨울에 1000명 넘고 여름에 보통 500명에서 700명 되면요. 이게 이 아이들 중에 민족사관고등학교만 심할 때 15명씩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민사고에 갔는데요. 선생님 통사교재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뿌듯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그 뒤에 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자사고 외고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토론 디베이트 수업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그때 가서 검색하고 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이것까지 어머니 감안하시면 지금 이 얘기가 뭔지는 정확하게 어머니가 인지를 하실 거예요. 제가 여름방학 때 항상 느끼는 건데요. 겨울방학에는 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웬만하면 다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겨울방학에는 마감도 너무 빨리 되고요. 저 1000명 넘어갔다고 하지만 1000명보다 훨씬 많이 넘어갔어요. 지난 겨울에. 왜냐하면 11월 말에 개강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저 원래 1월 개강 안 하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또 했어요. 개강을. 그 바람에 저 원래 일주일에 4일밖에 수업을 안 하는데 솔직하게 지난 겨울에는 5일 수업해가지고요. 저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아니 주 5일 수업인데 왜 미쳐 죽니? 이러실 텐데요. 어머니 저 딱 봐도 겁나 튼튼해 보이시죠? 저 토요일 날 8시간 연강이고요. 일요일 날 12시간 연강이에요. 근데 그걸 1교시랑 12교시 똑같이 이 목소리 똑같이 이 톤으로 해요. 놀라우시죠, 어머니? 그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게 되니? 돼야 돼요, 어머니. 왜냐하면 1교시에 내신 어머니의 수강료와 12교시에 낸 어머니의 수강료는 똑같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걸 12교시라고 어벌렐레 이렇게 수업할 거면 안 해야 돼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그 일정 맞춰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겨울에는 웬만하면 다 와요. 중요한 걸 아니까. 문제는 여름이에요. 제가
얘는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안 와서 앉아 있고요. 쟤는 뭐 좀 이따 해도 되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와서 눈에서 레이저 뿜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 반이 사실은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대부분 자사고, 외고, 그리고 방금 말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그리고 급식으로 랍스터가 나온다는 전설의 상상고등학교, 이런 데 가래들이 우르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그것까지 일단 머리에 넣으시고, 자, 어머님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뭐 그렇다 치자. 어쨌거나 통합사의 한국사, 내가 이걸 굳이 왜 여름에 해야 되고 이거 어째서 왜 꼭 해야만 하는 거니? 이거에 대한 답을 하나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두 번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답이 뭐냐면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른 학원 혹은 집 앞에 있는 조그만 학원에 가서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됐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으면 진짜 많은 학원들, 특히 이 중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어머니, 그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국영수죠. 그거는 학교 가서 해도 돼요. 이 대답을 아직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맞는 답인가요? 아닌 거 아시죠? 어머니 생선 가게에 가서 소고기 되게 좋으냐고 물으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소고기 너무 좋아요. 생선 사지 말고 소고기 사러 가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정말 통합사회 한국사 1타가 그 학원에 있는데 근데도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고1 가서 하셔도 돼요라고 말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옳지 않아요. 그죠? 어머니가 해결하셔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어째서 반주원 넌데 왜 너 혼자 다 해먹는데 이거죠. 그죠? 저 지금 통합사회가 사실 정규 과목이 된 게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처음이에요. 그때는 그냥 내신 과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어머니가 제가 여기 막 1000명 채운다 그럴 때 그치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 됐으니까 네가 그렇게 채우는구나. 이 중에 저한테 첫째나 둘째를 미리 수업 들어보신 어머니 계시거든요. 그땐 그냥 내신 과목이었어요. 저 근데 죄송한데요. 그때도 1000명 넘어갔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난 겨울에 수능 과목 됐는데도 통합사회 패반 엄청 많았어요. 이 동네에. 아마 경험하셨을걸요. 실제 통합사회 패반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 혼자만 마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째서 넌데 이거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해결되시면 오늘 설명에는 분명한 성과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고등 통합사회의 끝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도 저에게 이 화면이 넘어가는 걸 주지 않고 셀프로 찾아야 되는, 그죠? 자, 저의 어머니.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요건데 지금 잠깐 볼까요? 뭐야? 너는 책만 썼니? 어머니 전 작가가 아니에요, 직업이. 요거 제가 썼던 책의 3분의 1 정도 돼요. 아니 근데 뭐 이게 말이 되니? 한국지리, 윤리, 근데 심지어 근현대사, 사회문화 여기 보시면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어요, 어머니. 근데 이걸 제가 다 출판을 실제 한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저랑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나왔거든요. 근데 저 EBS 수업 뭘로 했게요? EBS예요. 국가가 인정해서 하는 거죠. 저 사회문화로 수업했어요, 고3. 말도 안 되는 것 같으시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걸 푸시면 이 두 가지가 전부 해결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어머님들한테 맨날 덧셈 기능을 좀 갖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어머님이 이제 지금부터 덧셈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함부로 덧셈을 하시면 제 나이가 나와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메가스터디가 생겼어요. 근데 어머님들 정말 일사후퇴 때부터 수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일찍 시작하긴 했지만 외고 선생님 하고 있다가 사실 외고 선생님 1년 6개월밖에 안 했어요. 외고 선생님 하고 있다가 바로 학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진짜로 메가스터디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고3 사회탐구 수업을 했고요. 11개의 사회 과목이 있던 시절에 9개를 수업을 했어요. 중요한 건 9개를 수업한 게 아니에요.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없다. 그럼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근데 저는 그 9개가 전부 다 메가스터디 각 과목 상위 매출 3등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전 과목 다 사탐을 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문화 제가 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 EBS PD님이 저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은 사탐 여러 과목을 하시니까 원하는 걸 고르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회문화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근현대사 이런 게 아니라 왜 사회문화입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근현대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쇠고랑 차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다 재미있는 사회문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문화 했는데요. 어머니 분명한 건 이거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의 통합사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진 사회 과목이 통합이 된 게 아니고요, 어머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사회탐구 9개 과목 있는 거 아시죠? 그 9개 과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이건 알아야 돼 라는 내용을 거꾸로 고3 선택 과목 9개가 한두 개 단원씩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회는요, 아래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과목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고 고3 선택 과목 난이도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먼저 확인하시면 일단 어머니는 한 가지는 정확해진 거예요. 사회탐구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만 이거 한 번도 안 가르쳐 본 사람이 나는 왠지 통합사회를 잘 가르칠 것만 같아서 오늘 막연히 와 통합사회 수능 과목이래 나도 이제 통합사회 해야지 이렇게 나온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가 우리 아이를 몰모트로 집어넣을까요? 강남 3구의 이 빡빡한 대치동에 어머님들이 교육 전문가세요 진짜로. 근데 그분들이 지금 8년 넘겨서 올해까지 9년 동안 저 혼자 마감을 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요. 사실 그거예요. 제가 메가스터디 11개 사탐 과목 중에 9개를 수업을 했고 그게 전부 상위 매출 3등 안에 들어있었던 저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심지어 저는 공무원 수업도 오래 했죠. 어머니 공무원 한국사는요. 고3 한국사하고 달라요. 고3 애들 한국사는 참고서 아무리 두꺼워도 200페이지거든요. 공무원 한국사는 기본이 1500페이지부터 시작해요. 저 그것도 6년이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계속 더하시면 제 나이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더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반주원 왜 넌진 내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통합사회를 가르칠 수 있구나. 네, 저 진짜로 통합사회를 가르칠 수 있어요. 저 자신 있게 이 시장에서 전문가는 저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저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전부 다 해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한 어린 선생님들은 그 시간이 없으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간을 거쳐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한국사 왜 꼭 여름이어야 될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해드릴 거예요. 어머니 뒤에 보시면요. 이게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이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내신 등급 5등급이다. 이거 모르는 분은 이제 아무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예체능 포함이에요. 다 통합사회 한국사 필수죠. 고1 내신 필수인데 고3 수능 필수예요. 이것도 어머니 다 아세요 이미.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잡다구려한 수능 선택 과목은 없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똑같이 6개 과목을 보죠.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한국사, 통합과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네가 해줄 말은 뭐니? 자, 저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이거 저 하나만 얘기하려고요. 내신이 5등급이에요. 자, 어머니가 대답해 보세요. 이 중에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등급이 전체 학생의 10%래요. 어머니, 제가 작년부터 목 놓아서 부르짖었던 게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될까? 올해 진짜 그렇게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가지고 정말로 10%, 24% 또각또각 진짜 끊어낼 수 있어요, 어머니? 못 끊어내요. 여기 강남 3구는요. 다 열심히 해요. 미치지 않은 다음엔 맨 뒷줄에 앉은 애들 일부를 빼면요. 다 눈에 레이저 켜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객관식이 주를 이루는 그 지필고사 중간 기말 2번 가지고 이게 진짜 또각또각 끊어진다고요? 9등급일 때는 가능했어요. 5등급은요. 그게 다 안 끊어져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어머니한테 목 놓아서 얘기한 거 있죠. 결국 등급을 끊어내려면 지필고사 말고 이제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수행평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수행평가의 중요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 제가 좀 이따 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심지어 어떤 학교도 나왔냐면 극단적인 경우에요. 디귿고등학교는 단대부고 아니에요, 어머니. 올해 디귿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통합사회 한국사 시험을 아예 안 봤어요. 그리고 중간고사에 수행평가를 3번 했어요. 왜? 시험 봐서는 도저히 이걸 못 자르니까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 기억하실 건 이 등급이 5등급이 됐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은 수행평가가 무지하게 늘어나겠구나.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죠, 어머니. 얘네 학점제예요. 이제 얘네는 한 과목을 1년 배우는 게 아니라
6개월 한 학기 동안 배우잖아요. 과목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교사예요. 1년 동안 할 때는 수행평가를 1학기 때 한 2번 보고 뭐 2학기 때 한 1번 보고 이렇게 나눠서 약간 강약을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6개월에 무조건 한 과목씩 딱딱 끝나야 돼요. 수행평가 횟수를 그렇게 강약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머니. 수행평가는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발표하고 끊임없이 글을 써야 돼요. 그럼 질문 있어요, 어머니. 글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거 배경 지식 없이 가능한가요? 안 되는 거 아시죠? 뭘로 토론할까요? 난 왠지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배경 지식 없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배경 지식 이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어느 과목에서 제일 많이 갖고 오죠? 통합사회, 한국사예요. 특히 이 중에 외고, 영재고, 그리고 국제고 이렇게 세 군데는 아시다시피 영어를 베이스로 수업을 해요. 근데 이 영어 베이스에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너무 재밌는 게요. 영어는 끼깔나게 잘해요. 근데 안에 내용을 못 넣어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뭘로 채우죠? 네, 통합사회, 한국사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특히 우수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배경 지식을 넣어주면 그만큼 아웃풋은 기깔나게 잘 나와요, 어머니. 다만 넣은 게 있어야 돼요.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 포함한 대부분의 전국 단위 자사고는요. 한국사를 꼭 1학년 때 배우지 않아요. 2학년 때 배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토론할 때 내용은 1학년 때 나와요. 여기서 제가 조금은 성급하지만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어머니 자녀는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 있죠. 얘네 중학교 3학년 대부분 한국사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질문이 있어요. 얘네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자 이제 졸업 빰빠라빰빰 중학교 딱 문 열고 나올 때 그때 얘네 국사 어디까지 진도 끝내고 나오죠? 어디까지 끝내요, 어머니? 어머, 당연히 현대사죠. 땡이에요, 어머니. 지금 제가 올해 우리 겨울방학 애들 42개 학교까지는 조사했거든요. 고려시대까지 끝나는 학교가 전체 중에 30%예요. 조선 후기까지 끝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개화기를 끝낸 학교는 2개밖에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끝낸 학교는 딱 1개였고요. 현대사는 프린트 나눠주고 끝났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어머니 거꾸로 안 벌어질 이유가 뭔데요? 중학교 내신 어디다 쓸 건데요? 자사고, 특, 올, A 이거 외에는 쓸 데 없어요, 어머니. 중학교 내신은요. 대부분의 애들한테는 대부분이에요. 그냥 시험 잘 보면 엄마랑 아빠랑 엄청 즐거워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게임을 하게 해줘요. 그 외에 용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프린트 나눠주고 그 안에서 문제 뽑아서 그렇게 시험 보고 아니면 대부분 뭘 하냐면 수행평가를 해요. 그 수행평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한테 편지 썼대요. 그래갖고 제가 아 그래? 그럼 최소한 세종대왕의 업적은 많이 알겠구나. 하나도 모른대요. 아니 왜? 세종대왕한테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표현력이 좋다고 A 받았대요, 어머니. 이걸로 우리 수능하고 내신 볼까요? 어머니 자녀의 지금 현재 통합사회 한국사 배경 지식이 있을 거라는 어머니의 그 기대를 제가 처참하게 무너뜨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얘네는 배경 지식에 관한은 두뇌가 청순해요, 어머니. 엄청 해맑아요. 우리 요건 인정해야 돼요. 특히 2가지 때문에 그래요. 1번,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이 똘똘한 자사고 영재고 가겠다는 애들조차도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유튜버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그래서 결론은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었고요. 어쩔 수 없죠.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2번째는 뭐죠? 요건 어머니께서 살짝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자녀하고 대화할 때 그냥 일상 용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불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엄청 불편해요. 왜요? 얘네 어머니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다른 종류예요. 왜요? 얘네는요, 어머니 한글 전용 세대예요. 모르셨죠? 어머 그 생각은 못했네. 네. 집에서 대화하실 때 너와 나의 귀추가 주목되는구나. 지금부터 대화의 창을 열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얘네 한글 전용 세대예요. 근데 좀 심각한 전용 세대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는 단어가 있으면 그 옆에 가로하고 한자 써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유추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신생대 제3기 때 경동성 요곡운동을 받아서 동고 서저에 기울어진 지형이 됐대요. 어머니 지금 한 말 중에 3기 숫자 3 빼고 했다 요거 서술어 빼면 한자 아닌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얘네들은요 경동성 요곡이란 말 어머니도 지금 낯설어 이러셨죠? 근데 어머니는 할 수 있어요. 경동성 경사가 진 거예요. 동쪽으로 기울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요곡 골짜기 계곡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골짜기 계곡이 솟아올라서 높아지고 동고, 서쪽은 낮아졌죠. 서죠. 우리는 그게 이해가 가요. 어머, 저 그거 어떻게 알죠? 어머니는 주입식 암기교육 세대예요. 그거의 최대 혜택이 이거예요. 얘네들은요, 이거 0단어처럼 다 암기해야 돼요. 어머, 왜요? 한자를 안 했으니까요. 아예 안 했어요, 어머니. 제가 엄청 고마워하는 만화책 있다고 맨날 말씀드리죠. 마법천자문이에요. 와, 마법천자문 없었으면 얘네는 얼음빙도 몰랐을 뻔했어요. 그나마 불화, 물수, 얼음빙까지는 마법천자문이 떼줬더라고요. 나머지 한자는 아예 몰라요, 어머니. 국가가 엄청 열심히 도와줬어요. 얘네 한국사 교재 어머니 안 보셨죠? 어머니 때 횡열식 석실구분이라고 있었어요. 가로 횡자예요. 아, 횡열식 가로 모양으로 석실 돌로 된 방이 있구나. 근데 고분이니까 무덤이야. 그죠? 얘네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가로식 돌방 무덤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내주죠. 어머니는 타제석기였어요. 얘네는요. 떼면 뗀석기고요. 어머니는 마제석기였거든요. 얘네는 갈면 간석기예요. 너무 쉽죠. 근데 국가는 거기까지예요. 자, 계유정남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이모굴람 뭐라고 해요? 갑신정변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론은요. 구석기 신석기에서만 친절하고 끝나요, 어머니. 그 외엔 어떻게 친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가 한글 전용 세대인데 얘네가 배우는 통합사의 한국사는요. 전체 주요 단어의 85%가 전부 다 한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얘네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지금 아 그래 그거야만 암기하면 되지. 그럴까요? 레몬 딜레마라는 단어가 통합사회에 나와요. 레몬 딜레마의 정의가 뭐게요? 시장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공급이 돼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래요, 어머니. 제3외국어죠. 어머니가 듣기에도. 그래도 차근차근 따지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어머님은 주입식 암기교육 세대니까요. 근데 여기서 구축하다라는 단어 제가 여쭤볼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대요. 구축하다, 어머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뭐죠? 아, 뭔가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들었나? 그 다음에 조금 더 단어력이 있는 분들은 신축, 구축, 오래된 집인가? 이런 생각하시죠. 이 구축하다는요. 단어의 정의가 사전에 4번째 나오는 정의예요. 내쫓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 내쫓다라는 말을 난 널 구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결론은요. 얘네가 이거 다 설명해 주려면 저 12주 가지고요. 시간 절대 남아돌지 않아요. 간혹 어머님들이 아니 너는 무슨 막 3시간 반씩 12주를 해. 중학교 3학년을 데리고 암기 과목 사회인데 이러세요, 어머니. 지금 저의 고충이 좀 느껴지세요? 더 끝내주는 얘기도 해드릴까요? 우리 반 애들 중간 이탈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 하루에 3시간 반 수업하죠? 저 몇 번 쉬죠, 어머니? 여기 아는 분들 계세요. 우리 원래 어머님들, 제 원래 수강생 어머님들. 저요, 한 번 쉬어요, 어머니. 저 3시간 반 동안 칠판이 꽉 차면 제가 한 번 쉬거든요. 너무너무 칠판 필기가 많을 때 2번. 근데 대부분 한 번 쉬어요. 말도 안 돼. 중3인데 3시간 반 동안 꼴랑 10분 쉬고 수업이 된다고? 네, 돼요. 그걸 애들이 비명 지르며 뛰어나가지 않게 하는 게 저의 능력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그거는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데도 가르쳐야 될 게 널브러져 있어요. 아마 저랑 수업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수업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머, 왜 넌 많이 들으라고 안 하니? 심플해요, 어머니. 통합사의 한국사 없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통사 한국사만 해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얘네 어떻게 하면 통합사의 한국사 더 미친 듯이 하게 하는지 저 알아요. 애들이 저 되게 좋아하겠죠, 어머니. 그러니까 들으러 왔겠죠. 그러면 제가 걔네한테 자, 넌 오늘부터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통합사회를 하는 거야. 이렇게 숙제 내주잖아요. 애들은 선생님이 좋으면 혹은 선생님이 무서우면 해가지고 가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 대학 갈 수 있나요? 어머니 못해요. 국영수도 해야 되잖아요. 저 생각보다 숙제 많지 않아요. 근데 복습은 열심히 시키거든요. 제가 그렇게 시간 안배해야 애는 국영도 하고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요. 시험 보기 전날 자료 이만큼 주는 선생님하고요. 그 다음이 자기 것만 배 찢어지게 과제 내주는 선생님이에요. 그거 다 하면 애는 나머지 과목 언제 해요? 그래서 결론 이거 시간 안배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깔끔한 너의 정의는 어디서 나온 거니? 경험치에서 나와요, 어머니. 이게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조율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얘기는 자, 어머니가 이제 들으실 거 들었어요. 그 다음 거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나머지는 이거 뭐 다 아는 거야. 네, 아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요, 어머니, 요거예요, 요거. 근데 저 그림이 어머니가 완벽하게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저거 그림으로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어머니 자녀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죠. 얘가 내년이 되면 고등학생이 될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드디어 얘는 어느 날 엄마 도시락 싸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드디어 이제 대학생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아이는 중3이에요. 국가가 엄청 싫어하는 용어 있어요. 예비고1이에요. 국가가 이런 용어 쓰지 말래요. 불안감을 조성한대요. 근데 불안감 조성 안 해도 예비고1이에요, 어머니. 그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 자녀가 국어 하잖아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죠. 어쨌거나 수능 보러 갈 때까지 요 지식을 완성하려면 고등학교에서 몇 년 동안 진도를 나가야 수능까지 진도가 완성이 되죠. 3년이에요. 이거 어머니가 선행을 하셨든 안 했든 하여튼 고등학교에서는 3년, 8학기가 지나가야 수능 진도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국영수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는요. 3년 내내 숨 쉬듯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3년 내내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럼 질문이 있어요. 저 통합사회 선생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사 선생이에요. 어머니 이 두 과목은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필수 과목이에요. 그죠? 물론 국영수도 고1 내신 필수예요. 근데 얘는 진도 끝나려면 3년 걸려요. 질문. 통합사회 한국사는 전체 진도가 싹 다 끝나는데 몇 년 걸리죠? 1년이에요, 어머니. 이거요,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필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1 때 진도가 싹 다 끝나요, 어머니. 전부 다. 그럼 2학년 때는요? 안 해요. 3학년 때는요? 통합사회 한국사 안 해요, 어머니. 어머, 그럼 우리 애는 수능 보러 어떻게 가요? 제주껏 안 까먹어야 돼요. 제주껏 안 까먹고 있다가 2년 후에 수능 보러 가야 돼요, 어머니. 그럼 저 하나만 여쭤봐요. 이거 진도 싹 다 끝나는 거 고1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거 선행학습 아니에요, 어머니. 적기학습이에요. 정확하게 최적화된 기간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그럼 저 질문 하나만 여쭤봐요. 어머니 머릿속에 무수히 많이 떠오르는 그 물음표. 그렇다? 해야 한다. 그건 알겠다. 하지만 이건 암기 과목 아니니 모름지기 암기 과목은 최대한 늦게 겨울방학 때 머리에 싹 발라야 애가 들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여쭤봐요. 어머니 자녀 겨울방학 때 진짜로 이거 머리에 바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걔는 외고,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 다 떨어졌단 얘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어머니. 두 번째. 그거 진짜 겨울방학에 머리에 싹 바르기만 하면 진짜 3월 달부터 걔가 그 발라놓은 스티커 붙이듯이 한 걸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다 할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거 봐요, 어머니.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어머니 얘 영어 공부 언제부터 시키셨어요? 4살? 수잔하고 알버트가 얘하고 막 프리토킹을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 거예요, 영어를요. 어떻게 원어민처럼 막 대화를 하고 있나요? 어머니가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아니란 뜻이에요. 수학은요. 지금 고3 수학까지 끝난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머니는 끝내셨어요. 왜냐하면 돈을 냈거든요. 근데 아이는 끝났나요? 아이한테 물어보셨죠. 야, 너 지금 몇 바퀴째 도는지 알지? 너 이제 고3까지 끝났지? 지금 웃고 계신 어머님들은 이 대화를 다 해보신 거예요. 아이의 대답은 하나죠. 엄마, 나한테 왜 이래? 까먹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다시 시키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요. 교육학의 기초 나선형 학습법이에요. 계속 반복하지만 아이는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아요. 조금씩 우상향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서가 조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왜 유독 저한테만 통합사회 한국사를 딱 한 번 겨울방학 수업으로 완벽하게 끝내서 우리 아이를 1등급을 만들어라. 왜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거 제가 만약 겨울방학에 진짜 딱 한 번 수업으로 전부 1등급 만들잖아요. 저 그냥 종교를 창시해야 돼요. 저 막 앉은뱅이 일으키고요. 막 눈뜨게 만들고 이래야 돼요.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얘네는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 외고 똘똘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 해도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된 시기 적기학습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2바퀴 돌려주세요.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제가 여름방학에 한 바퀴, 겨울방학에 한 바퀴. 제발 2바퀴 돌려달라고. 어머, 2바퀴나 돌려서 이거 어디다 써요? 요긴하게 써요, 어머니. 그죠? 어디다가 요긴하게 쓰냐면, 어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 힌트 기억나세요? 수행평가 엄청 늘어났다. 기억나시죠? 자, 수행평가 엄청 늘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그러면 수행평가에 투자할 시간 어딘가에서 만드셔야 되죠. 그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통합사회 한국사 제발 2바퀴 돌리시고요. 내년 3월에 통합사회 한국사 내신까지 학교 앞에 있는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7번, 8번, 9번 진짜 보내실 거예요. 그거는 2바퀴 돌았으니까 지가 문제집 풀 수 있죠. 그리고 수행평가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여기서 했잖아요. 그래도 2바퀴나 어머니 자녀가 합격하면 1바퀴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버려요. 중요한 건요. 제가 어머님들은 이걸 꼭 보셔야 되니까 오늘밖에 못 오실 거니까 자사고 외고 전체 규모니까 이게 통합사의 저희 12주 교재예요. 어머니 저 놀지 않아요. 무슨 재주로 3시간 반 동안 10분밖에 안 쉬고 넌 수업을 하니 할 게 너무 많아요. 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빨간 거 있죠. 맨 앞에 있는 교재. 그게 과제집이고요. 뒤에 2권이 저희 진도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 올칼라죠. 어머 왜 칼라로 하니? 도표하고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흑백으로 하잖아요. 애들 하나도 못 알아봐요. 어머 자랑질이니? 네. 왜 반주원이냐의 2번째가 바로 이 교재거든요. 어머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는요 특수 프린트를 사용해요. 지구상에 특수 프린트 따위는 없어요. 그냥 교재를 못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경우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용이 많이 변해서 교재를 만들기에 좀 애매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냥 교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수강생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머니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올칼라로 인쇄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저 되게 자랑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여기 통합사의 노란 글씨 밑에 어머니 RE 몇이라고 써 있어요. 숫자 써 있죠. 어머니 그죠? 우리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살았거든요. 여기 RE 10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머 이게 뭐니? 리뉴얼이 10번째예요. 통합사회가 9년인데 어떻게 리뉴얼이 10번이니? 네 교재는 흠이 많은가 보구나.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이거 통합사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회적 변화가 난무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얘네들이요. 어머니 알고 계시겠지만 자, 나이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졌죠. 청소년 노동시간도 달라졌어요. 심지어 통합사회 생겨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낙태가 불법이 아니게 됐어요, 어머니. 이거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저희 평균 1년에 한 번씩 리뉴얼하고요. 남는 교재 전량 다 폐기해서 지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수강생한테는 안 미안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최악의 교재는 어떤 교재냐면 저도 알아요. 이거 돈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한꺼번에 한 3, 4년치 왕창 찍어요. 그리고 나서 팔잖아요. 저 지금보다 훨씬 윤택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이유, 전량 폐기하고 매번 새로 만드는 이유 아시죠? 이거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 저랑 12주 수업하는 동안 추가 자료가 있어요. 아니 교재가 줬다만큼인데 추가 자료가 왜 있다만큼이니? 수업하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어머니 자녀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왜요? 어머니 걔네 꼴랑 몇 년 살았죠. 어머니 배 밖에 나온 지 15년밖에 안 됐죠. 근데 걔가요. 우리나라 현대사에 2번밖에 없는 탄핵을 다 보내요. 걔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안 그럴라 그러면 일본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또 우기고 그래서 프린트 만들어줬는데 돌아서서 2달 지나면 또 우기고 그래서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애들한테는 수행평가 최고의 무기예요. 제가 자사고 외고 특히 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애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저의 칭찬이 뭐냐면 선생님 그 자료 제가 너무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저희 검색도 기계 마음대로 못 쓰게 해요. 한계를 두는데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료 다 갖고 들어갔어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저희 연구실이 이것만 만들지 않아요. 저희 너무 기특한데요. 이거는 제가 대신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하는 이거는 제가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니? 지금 저희 반 어머님들은 아시죠? 저 우리 거 한 번 들으면요.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수능 지문 혹은 비문학 수행평가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시사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저희 카페에 메일로 쏘아 올려요. 무료로. 너 그걸 왜 하니? 대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제가 죽는다던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어머니. 근데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거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왜 하는 거니? 아주 심플해요. 학원도 저한테 물어봐요. 새로운 학생 유입을 위한 시도를 해야지 왜 기존 애들한테 AS를 해주냐. 솔직하게 학원은 교육기업이잖아요. 물어봐요. 근데 저는 아주 심플해요. 제가 밥 먹고 살 만큼은 어머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우리 애들이 중요해요. 저한테 고등학생은 지구상에 2밖에 없어요. 제가 가르친 애, 모르는 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애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걔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은 지금 예비고1로 여기 오셨지만 제 시간표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시간표 여름께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8월 15일 광복절인데 벌써 오전반이 마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반 들었던 중학교 3학년 애들 있죠. 학원에서 전체 광고 나가기 전에 내신이든 특강이든 고3 끝날 때까지 걔네부터 열흘 전에 먼저 나가요. 걔네가 등록하고 남는 자리에 딴 애들이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제 맘이니까요. 우리 애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만큼 나가죠. 저 한국사 교재 이따만 해요 어머니. 한국사잖아요. 이것도 과제집이 요거 끝에 있는 거 하나고요. 앞에 2개 전부 다. 이것도 올칼라니? 어머니 아시죠? 올칼라로 안 하면 어머니 얘네 유물유적 구분 못해요. 고려 청자가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어머니. 그래서 전부 다 올칼라예요. 심지어 어머 너 금박도 박았니? 네. 1000명 넘은 기념이에요. 금박도 박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한국사 이것도 이만큼 나가요. 안 나갈 수 없어요 어머니. 이거 없이 애들 수행평가 자료 본인이 이거 다 찾는 거 힘들어요. 심지어 저희 연구실 뭐도 하냐면요. 요즘은 토론할 때 학교에서 권장도서가 나가요. 근데 그 권장도서가 애들이 다 읽어서 소화하기는 너무 부대껴요.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애들은요. 그냥 안 배우면 제일 정의로워요. 근데 이거 읽고 토론하고 그 안에 나오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그것도 다 말해보래요. 그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15권 사실은 다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어머니 생각에 그냥 뭐 대충 줄거리 정리했겠지. 나중에 보시면요. 저희 이거 작가가 왜 이걸 쓰게 됐는지 저술의 배경, 그 다음에 전체 내용, 주요 문구, 그 문구랑 연결해서 시험에 났던 내용 다 정리해서 들어있어요. 저희 연구실은 놀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잖아요. 왜 반주원 혼자 다 해먹고 있나. 3번째는 자료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뭐 어떻게 강사가 더 예뻐야 된다. 그럼 전 은퇴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 선생님을 원해요. 그럼 저는 관뚜껑 닫아야 돼요 어머니.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3가지가 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너무 당연한 건 뭐죠? 강의력이에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시간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니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이제 해결이 되셨을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얘기에서 이제 정리 하나 할까요? 얘네 고등학교 1학년? 왜 우리 애가 입학할 때만 난리야? 왜 이게 바뀌고 그러지? 어머니 이거요. 되게 초긍정으로 생각하시면 끝내주기 좋은 제도예요. 얘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싹 다 내용이 끝나는 과목이 3개예요. 뭐죠?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얘가 중학교 3학년 여름 겨울을 똑바로 보내면요. 얘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수능 과목 6개 중에 3개가 끝난 상태로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그리고 3년 동안은 오로지 수행평가 그리고 국영수 다지는데 시간을 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하위권 애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하지만 상위권 애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그거 어머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꼭 한번 짚어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 거. 뒤에 가면 이제 바로 나오죠. 자, 내신 불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학점제로 운영이 된다더라. 제가 이미 딴 얘기는 해드렸는데 요 표 한번 보실래요? 이게 2024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예요. 지금 고2하고 어머니 지금 고1은 완전히 제도가 변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여전히 사탐이 선택 과목이고요. 걔네는 여전히 학점제가 사실은 실험 단계였던 시절이에요. 얘네는 보시면 수행평가 비중이 뭐 국영수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통합사회 한국사는 한 뭐 40% 정도 이랬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에요. 어머니 얘네 수행평가 반영 비율 국영수 지금 전부 50%대죠. 이거 4개 학교밖에 없어서 이래요. 이거 저희가 밑에 표를 더 만들어도 잘려가지고 사실 주요 학교 4개만 넣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국영수 수행평가도 50% 이상이에요. 근데 통합사회 한국사 죄다 50% 이거 지금 적게 반영한 학교예요. 많이 반영하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55% 선에서 60% 선까지 늘어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수행평가는요. 매년 더 늘어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여기에서 트렌드 한 가지는 짚으셔야 돼요. 조별과제가 나오긴 해요. 근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를 아시죠? 조별과제를 주면요. 장시간 집에 가서 해가지고 와야 돼요. 장시간 집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프로젝트 국가랑 학교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누가 했는지 알게 뭐예요.
챗 GPT가 하는 것도 못 맞는 마당에 돈 받고 배우는 애도 있고 엄마가 워드 치고 아빠가 열심히 만들어주는 애들도 있어요. 결론은 이거 얘네 전부 다 학교 수업 시간에 거기서 평가받고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보다 일찍 시키시라고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짚어야 될 거 있죠. 자, 요거예요. 여러 명의 교사. 아니, 여러 명의 교사가 뭐니? 어머니, 여기 볼까요? 제가 통합사회 전문가라고 자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혼자 자부하면 정신병자 되고요. 이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대학에 통합사회 전공학과는 있다 없다? 없어요. 대학에 통합사회 전공학과 없어요, 어머니. 어머, 그러면 통합사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단원별로 전공자가 가르쳐요, 어머니. 단원별로. 자, 이거 통합사회 원이 있거든요. 이 통사원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런 식으로 5개 단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놨니? 원래는 더 이상하게 그려야 돼요, 어머니. 그 다음에 통사2가 있거든요. 요게 2학기예요. 그래서 4학점, 4학점이죠. 국영수하고 학점 똑같아요. 이게 6단원, 7단원, 8단원, 예를 들어 9단원, 10단원 이렇게 10개예요. 자, 어머니 대답해 보세요. 통합사회잖아요. 너무 당연하지만 여기 교집합이 없을 수가 없어요.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어머니 1단원이요. 관점이거든요. 2단원이 행복이에요. 3단원이 요거 자연환경 가르쳐요. 4단원이 문화예요. 근데 5단원이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되게 1학기 말랑말랑하죠. 1학기 말랑말랑해요. 그나마.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머니 생각하시는 그 말랑 아니에요. 2단원 행복이라 그랬죠. 어머니 들으시면서 아 역시 입학하니까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되게 행복하겠구나. 안 행복해요 어머니.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나와요. 칸트하고 헤겔 나오고요 어머니. 미쳐버리겠는 건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 행복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정신 막 좀 차려보면 그때 노자, 장자, 공자, 맹자가 나와서 행복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아 뭐야 이러고 정신 차리면 그때 정약용이 나와서 행복의 종류를 구분을 해줘요. 어머니 얘네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보고 있는 어머 근데 여러 명의 교사? 그럼 1단원하고 2단원은 주로 윤리교육학과, 철학과, 일반사회교육과가 나온 분들이 가르치세요. 3단원하고 5단원은요 거의 대부분 지리교육학과예요. 지리전공자.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니? 어머니 학교가요 생각보다 많이 바빠요. 자 제가 1단원 선생님이에요. 한꺼번에 여러 명의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는 3분에서 4분 들어오세요. 그러면 1단원 3월 달에 진도 나가죠? 어머 너무 빡빡해요 시간이. 왜냐면 애들 입학하면 한 열흘 수업 안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노담이 좋아요. 고딩언빠는 출연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해요 애들.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 시간 지나가네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절대 선생님이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겹치는 이 부분 얘들아 이거는 2단원 선생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학교 때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2단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4월이에요. 많이 바빠요. 왜냐면 중간고사도 봐야 되죠. 진짜 바빠요. 그래서 2단원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이 부분 1단원 선생님이 3월에 가르쳐 주셨지? 어머니 아시죠? 애들한테 뭐 물어보면 답변은 뭐죠? 쳐다보죠 그냥.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몰라 이거잖아요. 만국공통어 몰라. 그럼 이제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이분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럼 이거는 앞단원에서 배웠으니까 우리 여기부터 하자. 이렇게. 아이는 결석을 한 적도 지각을 한 적도 없지만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전설의 단원이 생겨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 있는 모든 통합사회 선생이 전부 다 1인 선생인 거예요. 다. 3인팀, 4인팀 내년하고 후년에 나올 거예요. 어머 왜요? 선생님이 자신합니까? 네. 전 밥 먹고 이거만 하잖아요 어머니. 저 여기다 돗자리 깔아도 돼요. 웬만하면 복채 내시고 다 맞을걸요. 어떻게 나온다고 확신합니까? 지금 사회탐구 9개 과목 가르치고 있는 모든 고3 선생님들은 내년이 지나면 실업자세요. 그분들이 다 통합사회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팀을 만드실 거예요. 3인, 4인. 그럼 저 그 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고민은 언제 하시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 있죠? 그때 고민해 보세요, 어머니. 중요한 건요. 아이들 지금 중학교 3학년, 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3인 팀, 4인 팀을 만들어서 이걸 한다? 그럼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어머니? 완벽하게
전 단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 선생님이 배경 지식은 빠지는 단원 없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빠지는 단원이 있어도 우리 아이는 안 빠지고 지나가죠. 반주아, 네? 결국 그게 너란 얘기니? 네. 왜냐하면 이 시장에 정답은 저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얼마나 좋아요. 정답이 하나밖에 딱 없는데 지가 알아서 막 겁나 성실하게 가르치고. 네, 되게 좋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근데 2학기는 더 중요해요, 어머니. 이거 6단원이 뭐냐면요, 어머니. 법과 인권이에요. 뭐야. 네, 그거예요, 어머니. 여기요,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관식으로 써야 돼요. 헌법 소원심판, 위헌법률심사 다 구분해가지고 우리 애가 주관식 답 써야 돼요, 어머니. 요거 7단원이죠? 사회정의와 불평등이에요. 제가 작년에 강남 3구에 있는 A고등학교에 그 수행평가 문제 불러드릴까요? 마이클 샌델은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주장한 학자이다. 그는 자유주의 정의관을 주장한 노직과 존 롤스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왜 노직보다 존 롤스를 더 심하게 비판했을까? 그 이유를 천자로 서술하셔야 해요. 어머니, 지금 집에 있거나 학원에 있는 걔 생각나시죠? 엄마! 얘요. 걔가 6개월 후에 이걸 써야 돼요.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럼 8단원은요? 전설의 단원이에요. 이거는 잘하는 애가 아무도 없다는 경제 단원이에요. 요거 그래도 경제인데 어머니니까 경제인데죠. 어머니 자 경제예요. 아담 뒤에 붙는 건 뭐죠? 스미스요. 그럼 어머니 다 스미스잖아요. 보이지 않는 선. 거봐요 어머니. 이게 주입식 암기교육의 특화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담. 그럼 이부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그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애가 그 정도는 하겠죠. 어머니 자본주의 변천사 나오거든요. 아담 스미스에서 끝났으면 애가 만점 받았죠. 여기 존 케인즈 나오고 수정자본주의 나올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래프로 나와요. 근데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신자유주의를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애가 막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수요 공급 그건 당연히 나오겠죠라고 생각하셨죠. 어머니 학교 다닐 때 기회비용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요. 한정된 재화 자원으로 제가 뭐 하나를 선택해서 소비를 해요. 그럼 포기한 게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거요. 어머니는 이걸로 수능을 보실 수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네? 이건 기본이고요. 기회비용은 매몰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데 암묵적 비용이랑 명시적 비용을 계산해서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 얘가 회사원인데 가게를 창업하려고 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가게 보증금을 은행에서 복리로 빌리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안드로메다로 가요, 어머니. 이걸 그 아이가 풀어야 돼요. 아까 걔요. 엄마, 얘요. 엄마 어디 가? 예. 엄마 어디 간다고 하셨어요? 엄마 설명회 간다. 이거 하셨죠? 그때 우와 우리 엄마 최고. 이런 애는 아무도 없어요. 엄마 왜 이래? 엄마 내가 놀 수 있는 시간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 몰라? 나 공부는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셔야 돼요. 아이의 말은 존중해줘야죠. 내 아이인데 뭐라고 말해도 다 믿어줘야죠. 근데 공부에 관해서 믿지 마세요. 왜냐면 걔는 어머니 배 밖으로 나온 지 15년이고 고등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걔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선생님이 우리 애를 어떻게 합니까? 저 고3도 이 동네에서 한국사 제가 제일 많아요. 그 한국사가 그 한국사니까. 고3 애들 콧구멍에도 봄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콧구멍에 봄바람이 안 들어온다고요? 100% 들어와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거 시키셔야 되고요. 겨울에는 겨울 거 시키셔야 돼요. 이거 심지어 이 8단원 있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국가가 신설한 단원이 있어요. 이 와중에 또 신설을 했어? 네. 생애주기와 금융설계예요. 이거 펀드, 연금, 저축, 보험 이거 다 나오고요. 주식하고 채권도 나와요. 심지어 예금의 종류를 요구불 예금이랑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 걸 왜 시킨 거예요? 제가 볼 땐 국민연금만으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준비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원들이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어머니. 그죠? 너는 어떻게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 애들이 또 착해요. 특히 강남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정말 때 안 묻고 많이 착해요, 어머니. 얘네한테 투자 운용을 하는 3대 원칙이 있거든요. 저 이거 가르칠 때 꼭 반에서 1명 정도씩 우는 애들 나와요. 저 안 때려요, 어머니. 수익성. 자, 수익성. 이거 있어야지 투자하죠. 안전성. 그죠, 어머니?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거 언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 그 유동성이에요. 왜 이걸 가르치는데 애들이 웁니까? 제가 얘기해요. 이쁜아, 넌 수익성 있는 투자처냐?
너 오늘 아침에도 돈 받았다 했지. 엄마한테. 엄마 용돈. 그리고 이거 뭐 끊임없이 학원비 들어가고 계속 돈이 들어가. 그게 투자다. 넌 수익성 있는 투자처니? 그럼 애들 눈빛이 막 흔들려요. 착하니까요. 그 다음 물어봐요. 넌 안전한 투자처니? 그럼 애들이요 웃기 시작해요. 아닌 거 지도 알아요. 마지막에 너한테 드린 돈은 언제 엄마 주머니로 돌아오니? 그럼 애들이 그걸 돌려드려야 돼요? 이런 표정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검증이 안 된 너한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너희 부모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니?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해요. 엔젤 투자자예요. 그래서 제가 엔젤님한테 화내고 그러면 넌 뭐니? 데빌이래요. 애들 대답 잘해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바빠도요 얘기해요. 어디다 대고 엔젤님한테 소리 지르냐고. 집에 가면 엄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쭈쭈 우리 아들내미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네 어머니 저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 엄마가 학원 끊었잖아 꽝 이러고 문 닫고 들어가면 진짜 세상 불효자잖아요. 애들한테 할 얘기는 다 해요 어머니. 중요한 거는 그래 중요한 건 이게 2학기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보셔도 2학기에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편중돼 있죠. 그런데 2학기는 짧아요. 엄청 짧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추석 연휴는 무지하게 길어요. 결론 얘네 이거 해가지고 2년 후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수능 봐야 돼요. 자 이제 어머니가 답해보세요. 정말로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만으로 이거 다 끝내고 수능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구조적으로 안 되잖아요 어머니. 또 하나는요. 이게 통합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왜? 통합사회 원래 9개 단원이었거든요. 그게 10개로 뽀개진 건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통합사회는 1단원부터 9단원까지 다 합쳐져서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과목이에요. 그걸 1단원을 2개로 늘려서 10개 단원 만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얘는 학기제로 끊어놨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어머니. 지금 1단원 관점 배운다 그랬죠? 10단원 가가지고 수행평가할 때도 이게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중요한 건 전체를 알지 못하면 절대 전체를 아는 애보다 수행평가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투자하시고 지금 시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수업을 많이 들으라고도 안 하고 이유 없는 걸 들으라고도 안 해요.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저 그냥 수학 강의하면 돼요. 어머 왜요? 상치 과목이 없어져가지고요. 자기 전공 아니어도 수업할 수 있어요. 아까 저기 밖에서 우리 학교 우리 학원 사업부장님이 선생님이 만약 수학 쌤이었으면 우리는 이 동네에다 뭐래더라 팰리스를 지었을 겁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었겠죠. 안 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어머니. 저 이것만 해도요. 충분히 진도 나갈 수 있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과목이고 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까지는 제가 분명하게 왜 한 명의 준비된 강사한테 중학교 3학년 때 해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 딴 건 제가 안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어머니 자녀가 배우는 10개 단원이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머니 중에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설마 이거 올해 처음 개정됐잖아? 그러니까 처음 문제 내니까 문제 쉽게 나오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어머니 받은 자료 안에 국가가 이런 식으로 수능하고 연계된 문제 낼 겁니다. 예시문항 나눠드렸거든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어머니 저 보세요. 이번에 나온 예시문항 나오고 나서 난리 났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통합사회는 이미 단원 통합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거 지금 단원 10개가 다 과목이 다른 거 어머니 보셨죠? 근데 단원 통합 문제가 나와요. 난이도는 굉장히 높고요. 수능도 그렇게 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짚어드려야 될 거 있어요. 어머니 자녀의 학교 내신은 5등급이죠. 그러면 수능은 얘네 어머니 자녀 2028년 11월 며칠 날 볼 거예요. 그죠? 그때 얘네 수능 내신은 몇 등급이죠? 네. 국영수, 통사, 통과, 한국사 전부 다 9등급이에요. 어머니 9등급에서는요. 1등급 받으려면 전체 4%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4%가 재수생, 삼수생, 장수생 다 포함이고요. 결정적으로 문과, 이과, 예체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니? 자, 어머니가 대답해 보실까요?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자는 이과예요, 문과예요? 그쵸. 여기 지금 우수한 애들, 자사, 영재, 국제고, 과학고, 외고 애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99.9% 이과죠. 대치동은 원래 그래요. 그죠? 선생님, 우리 애는 문과. 네, 맞아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죠. 엄마, 나 아무래도 문과 같아요. 그때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사났네 문과일세 이렇게요.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넌 문과 일리 없어. 넌 이과야. 일단 해보자. 그리고 고3 끝날 때쯤 다시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로는요.
정말 이과 아이들이 많아요. 많은데 주의하실 거. 이과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이과 애들끼리이기 때문에 과탐 보면 돼요. 걔네는요, 원래 DNA 안에 사탐이 없는 애들도 많아요. 암기 잘 못해요. 그리고 걔네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쌉티들이 엄청 많아요, 어머니.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얘네 문과 애들하고 같이 시험 봐야 돼요. 문과하고 같이 시험 보는데 언제까지 난 이과라서 암기를 못한다. 이거 안 통하잖아요, 어머니.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예체능 자녀 이 중에 있으실 거예요. 그죠? 드물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예체능은요, 어머니 수학 안 봐요. 수능에서 국어 영어 중에 하나, 통사 한국사 중에 하나 정도만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예체능 애들은요, 처음부터 수학을 하지 않아요. 모든 역량을 한국사, 통사, 국어 영어 중에 두 개에다가 집중을 해요. 그럼 걔네가 통사에서 상위권일 수밖에 없어요. 걔네까지 경쟁해서 4%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생각하시면요, 이걸 빨리 하지 않을 이유가 거꾸로 없으신 거예요. 제가 요거까지 잘 짚어드렸잖아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이거는 단원마다 들어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우리 애들 힘들게 사는구나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뭔 소리니? 강남 3구에 수학 평균보다 통합사회 평균이 더 낮은 학교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뭘 상상하시든 아이들이 통사 진짜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저는 한국사로 넘어갈게요. 한국사는 다른 거보다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 돼요.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가서도 설명해서 못 들으실 거예요. 고3 가야 듣게 되는데 그땐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국사예요. 어머, 그걸 왜 얘기하니? 우리 애랑 상관없는데 겁나 상관 있어서요. 이거 지금 단원 몇 개죠? 4개예요, 어머니. 어머니 자녀는요, 단원이 6개예요. 어머니 자녀는 지금 고1도 6개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니? 어머니 질문이요. 이거 고2 애들까지 단원 4개라 그랬죠? 근데 요게 1단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 내용의 25%잖아요.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겠죠? 이게 1학기 기말, 이게 2학기 중간, 이게 2학기 기말이에요. 자, 이 1단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3, 4월 2달 배워서 시험 보는 저게 어디까지인 거죠, 지금? 전근대사라며요. 전근대사 어디까지예요, 어머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삼국,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전후기까지예요. 이거 진짜로 3, 4월 2달에 끝낼 수 있는 거 맞아요? 진짜로?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요. 왕 이름만 성의 있게 불러도 시간 다 지나가요, 어머니. 이게 절대 아이가 혼자 안 돼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실제 통계 자료에 나왔어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본인이 다 끝내지 못하고 허겁지겁 시험 보러 가는 과목 1등이 뭐게요? 한국사예요. 뒤로 미루고 이건 되겠지. 나 중학교 때 잘했어. 이렇게 미루다가 나중에 분량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할 건 이거 우리 아이들은 늘어났죠. 어디가 늘어났죠? 6개 단원. 네, 전근대사가 늘어났죠, 어머니. 전체에서 25%가 아니고요. 이제 한 34, 5% 정도 돼요. 어머, 그럼 늘어난 거 알겠는데 그게 왜 중요하니? 이래서 중요해요, 어머니. 자, 우리 아이 어쨌든 수능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합격한다 해도 수능 최저 점수 맞춰가지고 와. 이런 학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수능 얘기를 오늘 해드려야 돼요. 어머, 너 왜 수능 얘기하니? 이유가 있어서요. 어머니, 내신 한국사는 되게 어려워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능 한국사는 좀 쉬워요. 그래, 나 들었어.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라고 하더라. 절대평가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어머니들, 특히 공부 잘하는 어머님일수록 서울대 막 이런 데 합격한 어머니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국사는 내신 때는 그냥 일단 떼워. 그리고 고3 가면 여름방학 때도 들을 필요 없어. 나중에 파이널 추석 특강 때 한번 들으면 다 1등급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끼리끼리 논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들은 꼭 선배 엄마도 공부 잘하는 애를 뒀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요. 왜냐하면 저도요. 올 여름에 고3 한국사 특강 안 열어요. 저도 추석 특강 때 열어요. 처음으로.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 스무문항 나오거든요. 100점은 50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절대평가가 되게 희한한 제도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다 그랬죠, 어머니? 자, 어머 우리 아이 1등급 어떻게 받아요? 1등급이요. 50점부터 40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2등급부터는 5점씩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40점 미만, 35점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럼 3등급은 35점 미만인데 30점 이상이면 되네요. 그죠, 어머니? 자, 이거 9등급까지 점수 받았어요. 그래, 절대평가? 아니요. 대학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애들이 등급을 받은 다음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에요. 그러면 4등급 이상은 다 1등급 점수 만점을 똑같이 줘요. 에? 근데 아이가 만약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예요. 그러면 3등급 이상은 다 1등급 점수를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몇 등급까지는 1등급 점수를 똑같이 줍니다. 이걸 대학마다 정해요. 그런 희한한 절대평가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딜 넣을지 모르는데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는 등급은 몇 등급 이상이에요? 3등급 이상이에요. 3등급 이상만 받으면요. 대한민국 아무 대학교나 넣어도 1등급이랑 똑같은 만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문항 중에 25%가 조선 후기까지였죠. 그래서 얘네는요, 어머니, 전근대사가 6개 문항이 나오고요. 근현대사가 1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조선시대까지를 버려버렸어요. 이것만 맞잖아요. 2개 틀려도 이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조선시대까지 그냥 안 해요. 그리고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것만 공부했어요. 어머니 자녀는 이게 안 돼요. 어머니 자녀는요. 35%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뭐냐면 적게 나와도 8문항 나올 거다예요. 이거 8문항. 많이 나오면 10개까지도 가능하다예요. 그러면 이게 12개에서 결국 10개까지예요. 어머니 이거요. 실수 한 개도 안 하고 만점 받아야 3등급 이상이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애들 실수 의외로 한두 개씩은 해요. 결론은 이거 버리면 얘네는 수능에서 남들 다 맞는 만점을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하나 여쭤볼까요? 정말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도 아니고 추석 특강 때 해서 조선시대까지 왕들 다 암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가면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도 엄청 많을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언제 끝내야 되죠? 네,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하셔서요. 고1 내신 준비할 때 1년 동안 싹 끝내셔야 돼요. 그때 끝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때 똑바로 해둔 애들은 지금 보는 고3 가서 따로 안 해도 점수 만점 나와요, 어머니. 다만 안 한 애들은 못 나오죠. 이게 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그 선배 어머님은 저런 것까지 분석하실까요? 당연히 안 하죠. 우리 애는 이랬어. 너도 그렇게 하면 돼. 그거 따라가시다 큰일 나요. 그래서 올해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시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어머님들의 조언은 죄송한데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제도가 달라요, 어머니. 심지어 문항수가 달라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고3 설명회도 쓰거든요. 고3 설명회 가면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들 얼굴이요. 고사리 색깔이에요. 전부 다. 여기다가 미니 구름을 하나씩 장착을 하시고요. 누가 뭐라고 쿡 찌르면 눈물이 쭈르륵 날 것 같은 얼굴로 쭉 앉아 계세요. 그럼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그 마음 아픈 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 이거 다 알고 계셨죠? 이건 다 해놓으셨죠? 어쩌라고요? 그럼 미리 말해주든가. 그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절대 고3 끄트머리 가서 이건 파이널 때만 해도 되죠?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자녀는요. 고1 내신 할 때 하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제가 제도까지는 짚어드렸어요. 나머지는 특별할 거 없고요. 시간표 얘기인데 뭐 시간표도 안 해도 그만. 어머니 다 필요하시면 알아서 들어오실 테니까 대신 저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머니 이 질문이에요. 해야 될 것 같다. 그건 내가 네 걸 들으니 알겠다. 그런데 통사냐 한국사냐 이렇게 물으세요. 어머니 이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사실 적극 권장하는 건데 아이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엄청나거나 아니면 엄마 말을 잘 듣거나 둘 중에 하나면 제가 권장하는 시간표는 통합사회 일요일 오후반 듣게 하시고요. 한국사가 저녁에 있거든요. 2개를 연결시키세요. 실제로 우리 반은 저 2개 연결시키는 애들이 전체 수강생의 30% 이상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얘기 해드릴까요? 제 하루 종일 저 8시간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요, 어머니, 그 2개 연결시킨 애들이 조는 애 거의 없어요. 더 신기한 건 걔네가 점수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건 하루에 8시간 가까이 절 보지만 중간에 뛰어나가지 않아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약속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아이가 열의가 있거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엄마 말을 끼깔나게 잘 듣거나 그러면 2개 연결시키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는 제가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렇다면 2개 분리시키세요.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제가 이 말은 안 나오게 할 자신 있어요. 어머니도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인데요. 얘네는 선생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탁월하게 많이 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자기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구나. 그래야 애들이 끌려오죠. 잘하는 아이들 어설픈 선생님 붙이잖아요. 그럼 걔네 공통점 뭔지 아시죠?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보다 아래로 보이는 순간 모든 선생님한테 그걸 다 적용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이 멈춰버려요. 최소한 어머니 자녀가 저한테서 허점을 찾거나 강사가 저 정도야? 그럼 나 이거 안 해도 돼. 그런 말을 듣게는 제가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니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돈을 쓰시면 제가 제일 잘 가르칠 거고요. 제일 많이 가르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주세요. 어머니, 저랑 지금 몇 시간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1시간 좀 넘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말로 저랑 1시간 넘게, 거의 지금 1시간 한 7분 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어머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게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학원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사가 오늘 2밖에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영수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통사한국사 얘기는 의외로 많이 듣지 못하셔서 제 시간을 길게 빼주긴 했는데요, 학원이. 어머니, 제가 자신 있는 건요. 지금 한 것처럼 한 번 반만 더 하면 애들은 집에 가요. 저 애들 자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마지막 꿀팁을 드리자면 저 말 되게 또박또박하죠. 딕션 엄청 좋아요, 어머니. 근데 말이 빠르죠. 저 느리지 않아요. 이런 강사 고르셔야 돼요. 요즘 애들은 말 느린 거 못 참는 거 아시죠? 코로나 때 1.5배속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말 느리게 하면 애들 전부 다 뛰어나가요. 그래서 어머니, 저하고 역할을 정확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빠르게 등록하시고 등록한 약속을 지키시고 아이 지각하지 않게 여기다 데려다 놓는 것까지는 어머니 역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이런 거 배웠다. 나 절대 이거 끝까지 들을 거야.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만들게요, 어머니.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정확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어머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고개 들어 저를 보시와요. 어머니, 우리 이것만 잊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 붙었어요. 근데 겨울방학 때 일찍 들어오래요, 기숙사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기숙사에 일찍 들어갈 일이 벌어지길 바랄게요,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있는 소장님한테 좋은 정보 많이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